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7일이죠.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오늘로 해서 이 정규 강의는 끝마치고 그동안 강의한 것을 녹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다음 달서부터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날 추천 물건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가서 권리 분석도 해드리고, 현장을 보는 방법, 현장 가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스타리아 차를 구인승을 신청을 했는데 무슨 뭐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6월 16일에 나온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현장 답사는 아마 6월 24일 날, 네 번째 목요일 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두 번째 목요일 날과 네 번째 목요일 날 그 현장 답사를 가는 걸로 하고, 인원이 만약에 좀 많다는 게, 스트렉스 한 번 타고 가는데 9인승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한 사람 빼놓고 하면 맥시멈 탈 수 있는 것이 7명이고 5명에서 6, 7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지원자가 많다고 하면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두 번을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목요일 날 하루만 가는 걸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목요일, 네 번째 목요일 이렇게 해서 현장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결정되거나 위치가 결정되면 조금 후에 다시 동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특수 물건인 경우에는 거의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갔을 때 권리 분석을 해보고, 현장에 갔을 때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 현장에서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조사하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강의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아야 한 번에 갈 때 5명에서 최대 인원이 7명까지거든요. 수강 인원이 한 달에 월요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 반에서 7명, 네 번째 목요일 반 7명,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최소한 내가 수강생을 모실 수 있는 것이 14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개월 코스로 4번 정도를 가게끔 하든지, 아니면은 6번, 3개월에 6번을 가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금 4번만 갈 것이냐 6번을 갈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수한 부동산 투자 265페이지입니다. 2015 타경 10736,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해갖고 토지 두 필지가 지분으로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겠는데만 지분으로 나와서 6,600만 원 시작해서 한 번 떨어져서 4,600까지 나서 한 번 떨어진 겁니다.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건물이 있고 한 필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한 필지는 뭘로 돼 있죠?
하천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하천으로 돼 있고 또 한 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두 필지 지분의 4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거고 건물은 어떤다? 매각 제외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거는 지금 이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결국에 와서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아셔야 할 것이 설정으로 지금 4,5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설정해서 3천만 원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이거 보면은 협상을 가능한 물건인데 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분을 이 사람이 현금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거는 현물을 분할하고 평택이 땅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땅으로 분할해서 우리가 가져서 제3자에게 팔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하게끔 된 겁니다. 처음에 입찰을 해서 이 담당 보게끔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지금 현재 가서 봤을 때는 왼쪽 밭이 돼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 집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여기가 지금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고 그거 한 필지 여기는 왜 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인데 자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져 있고 보게끔 되면 두 필지인데 415-6, 615-7 그러니까 615-6과 615-7 두 필지의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이 협상을 하려고 해도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있는 곳을 우리가 지분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것을 반농사도 짓고 있고 우리가 4분의 1 지분이지만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4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반농사를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현물 분할을 하자. 현물 분할을 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구를 했더니 상대편에서 어떻게 이거를 집이 있는 것을 다 팔고 하냐 뭐냐 해갖고 상당히 좀 뭐라냐면 그 여러 가지 좀 쉽지가 않았었죠. 우리 그 수양생이 이제 그 재판장에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막 열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다시 와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이것이 분할이 가능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길래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판사님께서 이것을 조정으로 넘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정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 현물로 분할을 해서 우리 평수만큼만을 잘라가라, 자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집과 이쪽은 어떤다? 차이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현물 분할을 하자는 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정을 할 때 판사님이다 얘기를 했죠. 아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쭉하게 자르지 않고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준다면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면 이렇게 될 건데 평수가 되면 이렇게 잘라서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은 어떤다? 우리는 현물 분할에 동의하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기억대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는 땅이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교정이 어떤다? 결렬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옳은 얘기는 좋다 그러면 지료는 줘라 했더니 판사님께서 항상 그 지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그 가격을 판사님이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판사님이 결정하지 않고 지료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료 감정을 하는 비용을 법원에다 납부를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께서 지료 감정하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지료 감정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지료 감정하시는 분이 감정을 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지료 감정하는 거를 이 교재 전부 다 실었습니다. 실어갖고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액의 산출금감이 결정 의견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밀었고 여기 보면 연 1.42% 있고 연 1.3% 정기예금 물 때 얼마 해갖고 여기서 보면은 그 감정평가사는 연 3%로 결정한다. 이렇게 3%로 결정을 한 거죠. 3%로 결정해서 감정 가격이 나온 것이 연 715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돈이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기역자로 자를 것이냐, 길게 자를 것이냐, 이것이 어떤다? 판단이 나지가 않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조정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지 말고 이 땅을 이렇게 짜서는 이것이 뭐야?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 땅을 그러면 전부 다를 우리가 사겠다. 그리고 요 부족한 만큼은 우리가 돈을 거꾸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값을 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 땅을 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료를 받아야 되는 돈은 다시 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이 이제 평수보다 우리가 조금 더 받는 거는 제가 이런 주장을 했죠.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는 뭘로 돼 있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목이 약간 뭘로 돼 있었죠? 하천으로 돼 있었죠. 하천 부지가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지목이 대지가 좋아요? 하천 부지가 좋아요? 돼지가 왜 좋아요? 돼지가 하천 부지는 돈이 안 듭니까? 사정거리도 돼요. 이상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만약에 농지였다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천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 내는 것 없이 대지에 집을 지나 하천에 집을 짓는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대지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고 여기 위에 하천 부지는 개발의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개발의 허가를 더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돈이 한 2, 300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대지와 전혀 다를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건 이거죠. 대지와 하천 부지가 어떻게 똑같은 가격이 안 되니까 대지는 대지 가격대로 우리는 하천 부지니까 하천 부지 가격대로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하천 부지는 우리가 전부 다 나머지 땅 집을 다 사게끔 되면은 우리가 얼마라는 것이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분들에게 주는 걸로 해서 왼쪽에 이 하천 부지 전부 다를 우리가
가져와서 제3자에게 팔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처음에 시작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좀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서로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송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약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됐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 보십시오.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결정사항 평택시 서탄면 접봉리 615-6,504제곱미터를 원고와 피고 김명자, 김예, 이은정이 각 사원 지유 소유한 것을 분할하고 평택시 사탄이 617을 피고 김명자부터 소유한 것을 분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자서 입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같이 입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하청 부지는 우리가 가져가고 건물이 있는 쪽은 뭐야? 원고들이 그러니까 4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은 우리가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4분의 3명은 그 건물이 있는 쪽으로 가져간 거죠. 그렇게 하고 원고, 피고, 김명자, 이은정은 피고 3장 김경민에게 333만 원, 333만 원 해갖고 땅 값을 300만 원씩 해갖고 약 그 1,000만 원이 정도 좀 되는 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더 지불한 거죠.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것보다 땅을 더 가져오니까 그렇게 지분을 갖고 오기로 하고 보게끔 되면 3,970만 원이 되는 돈을 어떤다? 김민국에 이렇게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잘라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주는 돈에서 지료를 빼고 주는 걸로 합의를 해서 땅을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것을 그 옆에 땅이 같이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땅을 그 지분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없는 땅 반씩 해가지고 된다. 뭐 3명, 4명에서 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세 필지가 나왔는데 그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건물이 있고 두 필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 지분이 나왔다. 건물 매각 제외로.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현물로 분할을 해서 그 옆에 있는 땅을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오게끔 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3분의 1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건물은 대지고 나는 농지다 보니까 같은 관계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평을 농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130평 정도를 농지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내가 제3자, 저 옆에 있는 기양 땅을 내가 갖고 와서 제3자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판단이 된다면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이 있는 거를 줄 수는 없고 또 집이 있는 거를 달라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끝내는 사건입니다. (2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4 타경 59094 경기도 화성시 마더면 송정리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지목이 뭐예요? 임야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은 1억짜리가 지금 4,9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있었고 여기 보면 우리 그 수강생이 그 4,900까지 떨어진 거를 5,200만 원에 어떤다?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거 얘기하자면 참 상당히 긴데 차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지금 보면 2015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 특수경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입찰에 들어가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았는데 제 수강생 중에서 이거를 제가 골라주니까 입찰에 들어갔는데 입찰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뒤에서 어떻게 한다 뒤처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낙찰 받았습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출이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잔금을 내야지 지출이 났으니까 잔금 내고 시작합시다 그랬죠. 잔금을 냈습니다. 잔금을 냈다 그러길래 일단은 제가 건물 주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건물 주인을 찾아서 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건물 주인이 어떤 얘기나 하나 들어볼 얘기를 하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중학생 여자애가 둘인가 동생하고 있다가 갔더니 어른 안 계신데요. 그래갖고 어른 좀 만나뵈러 왔다 그랬더니 아빠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 해서 아버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일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저녁 때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자기가 근무하는 거 어디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저녁 때 그 사무실로 갔더니 거기가 중기 사무소예요. 중기 빌려주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는가 했더니 포크레인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건물은 내가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었는데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이 개발업자가 땅을 토목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토목공사를 해주고 토목공사를 해서 그 비용 받을 거를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은 자기로서는 할 말이 없고 땅 주인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하는 얘기가 땅 주인이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으니까 땅 주인하고 같이 한번 만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럼 땅 주인하고 같이 만납시다 해갖고 그럼 약속이 잡히면 연락을 합시다 해갖고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개발업자라는 분하고 연락이 됐으니까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땅을 다시 사가든지 아니면 건물을 나한테 팔든지 적당한 가격에 준다면 내가 건물을 내가 매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개발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땅을 다시 살 돈은 없다. 그러면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은 주려면은 8천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저기 그 원래 건물 주인이 나가 얘기하기는 자기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얼마가 들었냐 했더니 한 5천 거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천 거의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건물을 팔려고 했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래? 8천을 달라고 그래. 아니 건물을 지은 분이 5천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했는데 왜 8천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개발업자가 하는 얘기가 나한테 내가 이분한테 줘야 될 돈이 8천만 원 정도쯤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포크레인 가격으로 해서 땅을 준 것이 한 3천만 원치쯤 됐나 봐. 3천만 원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정돼 있는 땅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5천만 원 들여서 지었다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8천만 원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5천만 원만 달라고 해도 살뚱말뚱한데 8천만 원을 달라는 얘기는 안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판다는 얘기지. 안 판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나오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으로 해야 되겠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줘라.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그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샀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서 이것은 처음서부터 땅 주인이 여기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더구만. 그리고 그 건축 허가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중개업자가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은 법정 지향권이 있느냐 없냐는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느냐만 보는 거거든요.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지 않았다면 법정 지향권이 없는 거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법정 지향권이 있는데, 땅 주인과 건축허가 받은 주인이 같으죠. 그러니까 법정 지향권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좋다. 법정 지향권이 있는 거 좋다. 인정하마. 지료를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그 갔을 때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지료를 줘라.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의 자료를 해라 그래서 그날 재판을 끝나고 나면서 상대편에서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변호사한테다가 내가 잠깐 저거 얘기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나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그러더라고요. 난 또 깜짝 놀랐어요. 할 말 없다니까 그냥 그러냐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풀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번에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냥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조정으로. 그 조정에 가서 우리 낙찰을 받은 신분하고 저하고 같이 어떤다? 조정실에 갔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갔더니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땅 주인이 개발업자의 부인이더만.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부인이 나왔고 그 개발업자의 남편이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나왔고 이제 변호사가 나왔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다? 그 지료를 내놓고 우리는 지료를 받으면 끝까지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지료를 내놓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월 수익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향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그렇게 겁내지 않고 그러면 지료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와서는 내가 땅을 사라고 했을 때는 산다고 하지 않더니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 해갖고 가격이 결정이 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천만 원을 저희들이 달라고 그래갖고 100만 원이 깎여가지고 7,900만 원으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때 얼마를 달라고 이제 해갖고 이제 우리 그 수강생이 땅 평수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5,200에 낙찰을 받았는데 8천만 원 정도쯤 주면은 합의하겠다 했더니 대부분이 조정실에서 5,20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8천만 원 달라고 그랬을 때는 좀 더 깎으라고 얘기하고 한 7천 정도나 6천원 50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거의 맞아요. 그 정도 수익 나오면 되지 않겠냐 는 건데 8천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깎자 그래서 100만 원 깎았더니 7,900 오케이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저도 개발은 아니 그 당시에 그걸 잘 몰랐어. 내가 몰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나 조정이 잘 몰랐기 때문에 오케이 하다 보니까 나는 속으로 우리 수강생이 5,200에 낙찰을 받아서 몇 달 걸려서 여기 어땠나? 조정까지 왔지만은 뭐 그 대신 3개월인가 얼마를 좀 늦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늦춰주는 걸로 해가지고 7,900이면 약 한 5천에서 7,900, 8천 정도면 한 2천은 7, 800이 남잖아요. 그 정도는 됐다 생각하고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정이 끝나고 왔어요. 그냥. 그랬는데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했으면 3개월에 줘야 되는데 3개월 후에 7,900만 원 주겠다는 건 안 주는 거예요. 뭐 해서 좀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계속 핑계를 대고 안 주는 거야. 제가 이 조정에서 가격이 협정이 되고 만약의 경우에 가격이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고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연 몇 프로의 위약금을 준다 못한다가 정해져야 되고 특히나 이런 것을 갈 때 그냥 맨입이 아니라 1,000만 원이든지 2천만 원 받고 나머지를 할 때 얼마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조정의 기본 원칙이었던 걸 모르고 그냥 나도 뭐 7,900 준다고 하니까 덜컥하고 그냥 우리 수강생 뭐 그대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안 주는 쓸 때에 다시 보고 야 이거 안 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갖고 제가 판결문 받아온 거 조정조서 그걸 가지고 우리 유종수 법무사하고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이거 좀 실수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러다 뭔데 그랬더니 조정조서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자 조정조서 볼게요. 원고는 피고 남영주에게 3일간의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한다. 피고 남영주는 원고에 2016년 11월 20일까지 매매대금 7,9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했죠. 원고 피고 룰에 대한 피고 및 남영주의 나머지 청구를 뭐 각 포기한다 했더니 치료를 받을 수도 없죠. 치료받는 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자,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고는 땅을, 그러니까, 넘겨줘야 되고, 피고는 돈을 줘야 되죠. 얼뜻 보면 동시이행 관계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같으죠. 자, 그런데, 돈을 안 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너 돈을 안 줬으니까 내가 상대편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너도 나한테 땅 안 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만 없어져 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상대편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조정을 하자고 해갖고 했을 때는 이미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 조정을 하고 나는 그냥 말로만 7,900만 확인하고 더 못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조정하는데 얘기했어요. 요 사항만 집어넣게끔 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돈을 안 줘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변호사한테다 코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받을 것도 포기한다 했으니까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줘도.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정을 갔을 때 맨입으로 안 되고 1,000만 원대 2,000만 원 받습니다. 자꾸 몇월 며칠까지 달라고 하고 그때까지 이양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 그 조정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하고 그 계약금을 어떻게 한다? 귀속한다? 이런 것을 조정상에 다 달아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맨입으로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그런 것에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정수 법무사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정수 법무사가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우리는 지금 땅을 넘겨줘야 되잖아.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넘겨주는 서류를 전부 다 법원에다 공탁을 해놓고 우린 주가 다 줬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상대로 다시 소송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땅만 그냥 다져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상대편 이 변호사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전문으로 했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머리를 써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았듯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갖고 전부 다를 그 우리가 소송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또 점유이전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여기 보면 토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어떻게 한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물품을 이렇게 공탁을 했죠. 법원에다가. 법원에도 공탁했지 않습니까? 공탁을 해놓고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면 돈을 우리가 공탁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권한이 생겼는데 상대편의 재산이 있어야지 그걸 압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처리했냐면 현재 있는 집을 압류를 한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만을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었죠. 건축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난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적으로 건물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려고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도 등기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거를 강제로 등기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등기를 시키고 경매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현장 감정을 다시 또 실수해야 돼, 건물을. 그래서 그거를 하고서는 신청을 했더니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법원에다가 답변을 냈냐면은 그 번지수에는 그런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걔네들이 법정시상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다가 제출할 때 건축허 가서 사부를 첨부했거든요. 번지수가 있거든요. 그 번지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했는데 그 번지수로는 그런 건물이 없다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법무사가 나한테 와서 그 번지수 그 건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택지의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옛날 주소고 쪼개지면서 번호가 생기거든. 번지수가 다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허가를 받으면서 집어넣던 그 번지수가 없어지고 쪼개진 번지수가 새로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을 때의 그 번지수를 가지고 넣으니까 없다고 나오는 거야. 그 내가 언론 토지대장을 띄어서 토지대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어느 번지에서 어느 번지로 분할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번지에서 어느 분할로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그 옛날 보번지고 이 새로운 번지는 몇 번지다 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우리 그 유정수 본부사가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띄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번지수에 그대로 있습니다 해갖고 어떡한다? 감정평가를 해갖고 결과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다? 등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다?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지금 채무자 이름으로 그 집이 돼 있잖아. 허가 났죠. 그리고 거기 집이 있다는 걸 입증해. 그리고 그거를 기입 등기를 하려고 하는 때는 그 건축 허가가 받았었어야지. 건축 허가를 받았던 적이 없는 그냥 부허가는 기입 등기 안 해줍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었던 평수와 설계를 허가를 받았을 때 제출한 그 있을 때는 기입 등기를 해준다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입 등기를 하고 이제 경매로 집어넣게끔 된 거죠. 물품까지 공탁을 하고 해갖고 보정명령. 자 보십시오. 미등기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상 본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황조사를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번지수가 없는 걸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정명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기입등기를 하고 그걸 경매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번지수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명령이 나오니까 내가 얼른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어떻게 한다? 번지수를 찾아가서 감정을 어떻게 한다? 신청을 해서 몇 월 며칠 어떻게 한다는 감정의 진행 사항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다시 보고 감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이죠. 미등기 건물의 직권 보존 등기 후 경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우리가 보면은 직권으로 등기를 해갖고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참 여기까지 하게 된 데가 지금은 참 이렇게 몇백 건을 해보니다 보니까 많이 알아서 이런 걸 실수를 안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조정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경험이 많지 않고 잘 몰랐었던 거예요. 나는 가가지고 가격만 중요하고 판결문에서 조정으로 서로 합의했으면 누구든지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제 경매를 집어넣다 보니까 토지 매각조에서 건물만 매각이 나왔죠. 7,300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1,700까지 떨어졌죠. 누군지 몰라도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가 건물만 했다 보니까 미납을 했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매각을 해서 다시 누가 2,100만 원을 다시 했죠. 낙찰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건물 주인도 자기가 한 5천만 원 들고 다 날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 보십시오. 건물이 경매로 났을 때 1,7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받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서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건물 주인이 왜 건축물 관리장에 못 올렸을까? 안 올린 거야, 못 올린 거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당시에 이 건물 주인은 이거를 등기를 내서 같이 허가를 받아 준공을 내갖고 땅하고 건물을 같이 잡혀가지고 한 7,90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결국은 건축물 관리장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해갖고 싹 조사를 해봤어. 다시 가서 조사를 가서 해봤더니 이 건물이 옆에 땅을 침범을 했던 거야. 경계선을 한 1m 정도를 침범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옆에 땅에 침범을 했으니까 이 건물을 전부 다 1m 50을 한 2m는 밀어야 돼. 옮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니까 준공을 안 나고 옆에 땅을 침범하는 거야. 따라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포크레인을 하신 분도 이 땅 주인한테다가 크게 어필 못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잘못 지어갖고 위치를 잘못해갖고 준공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보니까 옆에 건물을 침범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게끔 되면 한 1m 50을 잘라야 되겠는데 방이 잘라지더라고. 교치 쪽에. 그럼 방이 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방 자체를 못 쓰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이걸 어떤다? 낙찰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낙찰 받았어요? 또 우리는 받아야겠죠? 우리가 청구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7천 얼마니까 아직 남은 돈이 받을 것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 못 받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은 어떤다? 우리 그 사람한테 넘어가진 않죠. 근데 결국은 가만히 있다 다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내가 아무 소리 안 지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사를 들어왔어요. 이사를 들어온 사람한테다가 우리 땅 주인인데 어떤다? 지료를 내놔라. 이러다 보니까 그 새로 건물을 주고 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 보니까 땅 안 주면 안 되나?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리고 우리는 못 찾았으니까 공탁시켜 놨던 걸로 어떤다 다시 찾아오고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이 땅을 어떤다 다시 어떤다 넘겨주고 끝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하는데 3년이 넘어 걸렸어요. 4년인가 걸렸어요. 4년인가 걸렸어요. 근데 얼마에 넘겨주셨어요? 그게 아니, 한 몇 달 전에 우리 강의하는데 맨 뒤에 앉았던 그 여자분이 이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저한테 준 컨설팅 비용을 세금 그걸 줬다고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줬었던 것이 몇 달 전이에요.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릴까? 거의 한 4년을 걸린 거죠. 4년. 소득세는 많이 안 나요. 양도세는 많이 안 나요.
사모님 됐어요. 뭐 양도세는 내야지 되는 거니까 그걸 뭐 세금을 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지 돼요. 세금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죠. 벌어야지 내죠. 곽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얼마나 내셨어요? 선희 씨는 어때요? 네, 세금 많이 냈어요, 올해? 세금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죠. 하여튼 이거는 그런 곡절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음 서부터는 제가 조정에 같이 나갔을 때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